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두 가지 중대 사안 때문에 갑자기 덜컹 하고 지금 걸림돌에 딱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이제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이 이걸 이제 주워 담으려고 내 입장 아니다. 또 당에 자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입장이 아닌 건지 본인 입장이 맞은 건지 카메라 마이크 앞에서는 내 입장 아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또 어떻게 돼가고 있어?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아리송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박범계 법무장관 했던 박범계가 지금 법사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고 박범계 이제 그 의원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 이게 있습니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도 아니다, 제 입장도 아니다,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 주는 걸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이것은 지금 사전투표일, 본투표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 발의 신중하게 논의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에도 그런 문제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해놨다. 지금은 내란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 나라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법관 숫자를 30명이든 100명이든 늘려서 자신에 대한 어떤 불리한 법안이 올라가거나 하면 대법원에서 그를 기각, 각하 뭐 이렇게 시키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법안만 최종 확정이 되도록 심결이 되도록 선고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얼마나 바라고 있겠습니까? 박범계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에게 또 하나 걸림돌이 생겼는데 그건 부정선거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 댓글 조작 통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었다. 당시 수개표 즉각 개표하는 게 확실하지 않냐고 얘기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날 23일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TV 토론 자리에서도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과 소통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는 국가 행정 책임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대민 접촉면 최대한 늘려야 한다. 공식 문서나 이런 형태로 받기도 하겠지만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집단적 토론도 많이 해볼 생각이다.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공공 갈등 조정을 운영하려고 한다. 국민들 억울하거나 오해에서 생기는 억울함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관 증언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대법원을 협박하고 법을 바꿔서 김어준 대법원을 만들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 놓고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자신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댓글 공작을 지적했던 것이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 그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지 또는 뭔가를 모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국민의힘에 완전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TV 토론에서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고 한동훈 후보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들어간 것인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 감옥에 갔던 허경영이 이재명 후보를 보면 참 억울하겠다 이런 말도 한동훈 전 대표가 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딱 이런 수준의 후보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해야 이런 이슈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송인 김어준 씨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윤 구태, 윤석열, 김건희라는 큰 장벽을 허물어 줘야 합니다. 친윤 구태를 청산하면 우리 당 지지율 크게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정도의 후진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이준석 후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국민 앞에서 실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을 했다. 능동적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과정에서 선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신봉했고 투표소 수개표를 주장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전날 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후보가 어떻게 될지 아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 그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해라. 그러니까 가령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으면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으면 그거를 어느 다른 또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여야 참관인들 수십 명이 있으니 거기에서 개표를 해라.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개표할 것 없이 손으로 해라, 손으로. 이 의견 왜 못 받아들이는지 좀 그런 점은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후보 두 가지 커다란 걸림돌이 탁 걸려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마 거기는 지금 불난 호떡집처럼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